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싸움의 끝, 과연 이러한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래. 참 끝없는 싸움이죠? 그래요. 정말 끝도 없이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욕심과 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정부와의 싸움, 이러한 싸움이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맞아요. 역대적으로 이러한 싸움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그래요. 갑자기 이거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예상 밖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정답은 뭐 바로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다주택자들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을 응원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거나 좀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정부를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응원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과연 영원히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음 화면을 보시죠. 두산중공업이라는 주식인데요. 2003년도, 2004년도 뭐 한 3,000원, 4,000원 하는 주식이요. 2008년도 초까지는 무려 15만 1,700원이나 이처럼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3,000원, 4,000원짜리가 15만 원대다. 엄청나죠. 예. 이때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지나온 결과를 보면 항상 이러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승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처럼 15만 원 하던 게 5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작년 2020년 3월 달 경에는 2,200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15만 원짜리가 2,200원까지 떨어지다니. 엄청나죠? 오르는 것도 엄청나고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말 그대로 겁나게 올라. 맞아요. 오를 때는 겁나게 오르고 또한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겁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떨어지는 시기 때는 한 35% 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뭐 4억대 후반 5억대까지 실제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이처럼 폭락한 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산시장은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재미난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부동산 급등, 네바다 평균 34% 급등, 캘리포니아 평균 25% 급등, 워싱턴 DC 평균 23% 급등. 이처럼 미국 부동산의 급등한 원인, 저금리다, 풍부한 유동성이다, 공급 부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 이건 뭐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급등의 원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다. 즉 투기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세제를 강화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죠. 그리고 금융 제한을 합니다. LTV 규제를 하고 DTI 규제를 하고 DSR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한다는 거죠. 따라서 투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세금을 제한하고 금융을 제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뭐도 제한이 됩니까? 공급까지가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더 급등을 시켰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논문이 지금 이 실정에 여러분 딱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은요, 언제 만들어졌냐?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에 만들어진 논문이 아니라 이 논문은요, 2007년도 주택가 사람대에 게재가 된 건국대 고성수 교수의 논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논문 초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주택 문제 때문에 골치를 쏟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붐은 저금리 기조하에 생성된 과잉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을 조절하고자 노력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맞아요. 2007년도 논문이 2021년 어느 날에도 정말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요. 2006년도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아파트값 20% 30% 거품이다. 특히 버블7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12구 부동산 대책 이주 수준으로 떨어지면 거품 제거를 넘어서 폭락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정부가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2006년도 6월 6일 한겨레 21일에서는요. 기다리고 버티면 더 오른다. 그래요. 버블7 중 하나로 꼽힌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 40대 젊은 주부 4명의 방담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부들은. 기다리면 오른다. 그리고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강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폭락론에 코드숨을 찼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그래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다면 과거 2006년과 2007년이 어쩌면 1위도 현재 2021년과 비슷한지, 그렇죠? 정말 현재 실정이나 완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버블7이다 뭐다 얼마나 급등하였습니까? 주식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급등 현상 또한 2008년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하였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이상기류, 상승 선도 지역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대단지 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청약을 포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이른바 버블7 등 지역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버블7 지역의 건매물이 속출되는데 최고 5억 원이나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식 가격처럼 대폭락을 맞이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의 시장 분위기 2007년도 2008년하고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주식의 급등, 부동산의 급등, 전 세계적인 부동산 주식 급등, 전 세계적인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자산시장 또한 거품론이 이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 세계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지금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존버하면 괜찮다. 중요한 건 2008년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다시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거의 9년 내지 10년이라는 서울 쪽 부동산 같은 경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 10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혹시라도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하락기를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